안녕하세요. 자, 올해도 시험은 진행됐고요. 또 피드백을 하는 또 이런 시간이 왔네요. 12월이 되기 전에 항상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께 붙이는 편지나 피드백을 좀 찍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시험이 진행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건 정답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따가 올해 시험의 어떤 한 판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문학 쪽에서 국에서 잘 보이는 판형이 보여서 제가 좀 요즘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미 시험 출제 방식에 대한 어떤 의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실제 학원가에서 진행되는 어떤 뭐 모의 수업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잠깐 이따가 입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이제 올해 시험 문제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좀 되게 조심스러워요.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대화는 저 혼자만의 뇌피셜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뇌피셜로 받아들여 주시고, 제가 어떤 집단을 대표하거나 또 어떤 집단을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패널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그냥 제 채널이니까, 제 유튜브 채널이니까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입형 문제를 보았을 때요. 기입형 문제는 최근에 이제 학원, 물론 그게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학원에서 이제 노출되고 이야기되는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많이일 수도 있고 올해 붙어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확실한 건 올해 기입형 출제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기입형 출제 방식과 올해 기입형 출제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도가 이제 학원가에서 어떤 키워드 중심의 대비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기입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개발해서 대비를 했었는데, 한 4, 5년 정도만 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입형에서 여러분들 알겠죠? 어절 단위로, 그러니까 문맥에서 어절 단위로 좋은, 뭐 기본적인 제가 늘 얘기했던 책을 읽었는가 안 읽었는가, 그러니까 학원에서 주는 말랑말랑한 어떤 그런 수험 자료라든지, 뭐 자기가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떤 강사가 찍어줘서 그거를 기억해서 합격을 한다, 이런 말씀은 안 하는 게 맞죠. 그건 부조리하죠. 그건 부조리한 거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은 상대평가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걸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강사들이 어떤 것들을 주로 대비해 주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시험이 누적돼 있다 보니까 그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강사들이 대부분 대비를 해주거든요. 저도 학원가의 강사지만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생각에는 올해 기입형 출제 방식이 바뀌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뭔가 사전 공고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출제 측의 입장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아마 적응이 안 된 수험생들이 많았을 거고, 그렇다면 채점 과정이 좀 힘들 것이다. 제 생각은 지금 채점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이틀밖에 안 지냈잖아요. 오늘이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나고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12월 한 달 정도에서 채점 과정이 2019 때도 그렇고 2021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채점 과정이 좀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채점 과정이 되게 번잡하고 실제로 고성이 오갈 정도로 굉장히 채점위원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뭐 채점을 뭐 해달라고 저한테 요구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채점위원들부터 그걸 주관하는 교수님들부터가 지금 머리가 아마 되게 지끈지끈거리고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출제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출제를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채점을 해서 상대적으로 그거를 이제 편차를 내야 되는데, 표준 편차가 나와야 한단 말이죠. 그죠? 표준 편차가 정상 분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이 시험이 변별도 괜찮았고 난도도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이의제기 기간이 있다고 해도 제가 이의제기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이의제기가 대부분 통과되는 일도 거의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출처도 없고 정답을 오픈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의제기를 해주겠어요. 뭐 교수님들께서 뭐 학부생들을 위해서 이의제기를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 그러면 대부분 학부생들 수준에서의 수험생들이 과연 그 문제의 전문성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럼 저 같은 학원 강사가 합니까?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의 제기는 조금은 제가 봤을 땐 정말 완벽하게 틀리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수없이 많은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틀릴 만한 그런 게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시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이따 그걸 좀 보여주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되게 중요한데,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벌써 온라인에서는 뭐가 답이네, 뭐 이게 틀렸네, 맞았네, 뭐 채점을 해주세요, 제가 복귀한 건데 채점을, 지금 뭐 제가 일부러 안 봤어요. 매년 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되게 보기 싫어요. 되게 보기 싫은데 벌써 저한테 채점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 계신 것 같고, 뭐 채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답들을 보고 어떤 내가 이미 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먹고 굉장히 이제 의기가 꺾인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몇 해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학원가에서 사설 채점 서비스를 진행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출처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때 제 수강생 두 분의 사례를 얘기해드리면, 한 분은 그 서비스에서 30점대가 나왔어요. 채점 결과 가채점이 30점대가 나왔고, 다른 한 분은 58점인가가 나왔어요. 그때 커트라인이 홀수였기 때문에, 그때도 홀수였기 때문에 그때 커트라인이 50점 후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58점 정도면 당연히 합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2차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물어봤어요. 반면에 30점대가 점수가 나오신 분은 저랑 좀 오랫동안 같이 하셨던 분이고 1차 통과도 몇 번 하셨던 분인데, 올해는 뭐 1차에서도 떨어진 것 같다고 막 울면서 전화를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뭐 최종적으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왔을 때 58점이라는 점수를 맞았다라고 했던 분은 안타깝게 결과가 안 좋게 나왔고, 반대로 30점대에서 울면 전화했던 분은 나는 떨어진 줄 알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차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조언은 2차 해야 된다, 이거 믿지 마라 그랬지만, 어디 당사자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2차에서,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최종에서 좀 안 되셨던 기억이 나는데, 요 사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사설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것도 유료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뭐 개인 노트를 통해서 그런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지금 많이 돌아다녀 볼 거예요. 구업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래도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들어가면은 누구나 소통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 요 공간을 과연 이 사설 학원기관들이 냄새를 못 맡을까요? 그런 기관, 그런 소통 공간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을 하지 않겠냐고. 요즘에 이제 매체와 의사소통이라는 2022 개정인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교과목도 생겨났고 나왔는데, 솔직히 되게 좀 그래요. 강사로서. 그래서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것은 이 학원가의 기본적인 뭐 불문율이에요. 우리가 뭐 입증이 안 됐을 뿐이지 뭐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뭐 임용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사교육 시장이 다 그걸 하고 있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입증하거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뇌피셜을 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말 순수하게 글을 올리고 순수하게 어떤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뭔가 지식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거기 들어와서 글을 남기실까요? 저 같으면 절대 안 남길 것 같아요.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 듣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걸 본 적은 있어요. 그지만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단다든지 글을 게시글을 남긴다든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수강생들한테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수강생들한테는 설득도 하고 얘기를 하지만 굳이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장소에서 얘기를 할 이유가 하등이 없어요. 맞죠? 근데 굳이 그런 공간을 우리가 신경 써야겠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아마 그런 온라인 공간들도 많이 들여다보고 계실 거다. 그래서 채점이 진행 중이 있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끝나면요. 그리고 시험 끝난 다음에 한 달 정도 막 들끓거든요. 좀 약간
그 양철 냄비처럼 들끓어요. 그래놓고 빨리 식어버리죠. 1차 합격생이 나와버리면. 그래서 1차 합격자 나오면 아 내가 떨어졌는가 보다, 합격했는가 보다, 이런 것만 나오지. 그리고 나서 다시 학원 가는 또 새로운 사람들을 타겟으로 홍보를 하고 수강생을 끌어모으겠죠. 이런 시스템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들께서는. 출제진들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출제 측은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TV를 틀면 이런 사교육 현장의 어떤 공간에서 몸담고 있는 일명 스타 강사라는 분들 나오시잖아요. 저는 스타 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교육의 어떤 공간에서 나오는 것들이 과연 그분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곱겠냐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그런 의도로 한 적이 한두 없는데 뭐 나와가지고 뭐 전문가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저도 뭐 그런 게 거슬릴 수도 있죠. 교수님들을 보이기에는 네가 뭔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니? 근데 유튜브는 뭐 어차피 제 공간이고 제가 촬영해서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뭔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뇌피셜이라고 못을 박았지만 아마 그렇게 틀린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경향이 같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홀수회가 홀수에 다 왔다. 홀수회가 홀수에 다 왔다. 뭐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좀 뭐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몇몇 그 교수님들 중에서는 사교육 현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사교육 현장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기서 극도라고 하는 말을 쓰죠. 네.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고,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 주로 하는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공부를 시키거나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학원에서 교육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험생들 리드에 만족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도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범민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원 강사로 제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범민이 빠질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교육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쪽이 이제 서비스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어떤 정말 팩트적인 것들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이제 어떤 카더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대학 특강을 좀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대학 특강 가면 학원 얘기를 일절 안 합니다. 제 커리큘럼이나 제 교육 내용을 일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채점 과정이나 뭐 출제 과정 이런 얘기는 관련해서 내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올 뿐이지, 제가 학원 강사로서 가서 뭐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을 홍보한다든지 제가 몸담고 있는 학원의 커리큘럼을 제가 소개한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하늘에 맹세하고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최소한의 교수님들께 뭐 좀 비춰줄 수 있는 학원 강사로서 무슨 양심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무너진다면 저도 이제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저희 스승님들이나 저를 지도해주셨던 많은 스승님들, 또 연구자분들, 또 저에게 응원해주신 말씀해주셨던 교수님들, 이런 분들께 최소한의 제가 해야 될 도리는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업적인 공간에서 몸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이 사교육 현장에 대한 경계나 경각심은 없을 수가 없어요. 출제 측이. 이제 그게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정도의 차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채점 과정이에요. 채점을 좀 평이하고 쉽게 하려면 책에서 좀 정확한 키워드를 밝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커트라인이 쫙 올라가요. 커트라인이 쫙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뭐 무슨 책이 나왔다, 무슨 책이 나왔다, 뭐에 나왔다, 무슨 강사가 적중했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올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올해 시험 끝나면 여러분 기분 더러울 것이다. 올해 시험 끝나면 기분 더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원 무용론이 나올 것이다. 예, 학원 무용론이 나올 것이고 예전처럼 막 누구 강사가 뭐를 적중했네 이런 말보다는 학원에서 공부를 해줬는데 한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학원을 계속 다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며, 여러분들 시험 끝난 다음에 굉장히 기분이 찝찝하고 더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2차 준비하면서 열심히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그런 마인드를 좀 뭔가 올곧게 가지셔서 좀 슬기롭게 12월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12월 11월 끝에서 12월 정도 넘어가면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뭐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하면 너부터 없어져. 너부터 없어지잖아. 뭐 이렇게 또 비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건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남겨주시고, 자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은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이번 시험의 어떤 그 틀이 좀 달랐는가, 요거를 좀 한번 보여드릴까 할 겁니다. 작년하고는 느낌이 확 다르죠. 그리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학원가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품명을 가지고 적중했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무슨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릴 것이 뭐냐면 그 작품명 가지고 이 어떤 접근했을 때 과연 얼마나 소용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올해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건 많은 분들이 학원에서 강사가 뭐 적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 내밀하게 보면은 그게 안 맞거든요. 제가 아는 정보에서는 안 맞는데 학생들이 그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해설은 아니에요. 해설은 아니고 해설은 나중에 제가 또 좀 더 시간을 좀 투자하고 나서 조사를 하고, 저도 좀 그런 확실하게 하려면 조금은 시간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를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들께 제가 양상을 좀 보여드릴까,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사례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영영전, 요게 시험 끝난 다음에 가장 이제 반응이 뜨겁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펜슬이 조금 고장 나가지고요. 펜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영영전. 그러니까 영영전이 이제 뭐 상사동기라고 해서 뭐 많은 교수님들한테 의미 있게 다뤄지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애정 소설과 관련된 영영전의 어떤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참 재밌는데, 여기 비유를 대언지 쓰라고 얘기했죠. 비유를 쓰라. 그 관계 중심으로 인유를 통해서, 여기 보이시죠? 인유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쓰라고 물어보고 있죠. 뭐 여기 보면 A의 인물형을 이제 일어절로 쓰라. 인물형. 그러니까 사실 전기 소설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인물형이라는 게 대부분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나잖아요. 뭐 이런 걸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가에 B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 자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사례가 나와요. 김생이 말했다. 사람이 말보다 못하단 말이요.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시험장에서 영영이 말했다. 말은 보고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생이 말했다. 여러분들 이 A라는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떤 강사가 무엇을 해줬는가를 떠올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사교육의 어떤 가치에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얘를 본 순간 영영전이 나왔네가 아니라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죠. 뭐 이거라 저기 어떤 자료에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목이 똑같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 표현이죠. 그래서 믿고 걸러야 됩니다. 믿고 걸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 보면 영영전이잖아요. 영영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영영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는 하등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뭐 사전에 읽어봤든 안 읽어봤든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이 지문을 보면서, 그죠? 여기 지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놓고 문제의식을 좀 떠올리는 거예요. 문제를 떠올려놓고 다음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언제 만들었냐면, 이것도 좀 얘기해야겠어요. 올해 저보고 자꾸 뭐 재탕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제 수강생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제 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책을 잡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언제 만들었냐면, 보이십니까? 모고가 2022학년, 그러니까 2022년에 만들었다는 거. 2년 전에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2년 전에 4회차에서 이거, 물론 올해도 재탕을 했죠. 재탕을 할 때는 약간의 재구성을 했습니다. 문제에 변화를 좀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도 뭐 그거를 이렇게 비판을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포기할 수가 없거든. 왜? 2년 전에 이게 안 나왔다고 해서 2년 후에도 안 나오라는 법이 없거든요. 뭐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논문이 좀 하나가 소개가 돼 있어요. 한번 살짝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문제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이거 지금 솔직히 저도 이거 굉장히 도박인데 문제 소지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출처를 여기 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출처를 가렸어요. 성함을 좀 가렸는데 논문 자체는 언제 나온 거냐면 이게 보시다시피 2021년이죠. 제가 하도 학년도에 젖어 들어가서 제목을 보시면 여기 논자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목을 보시면 문학교육의 성격에 대한 일고 해가지고 공학적 설계.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키워드로 논문 찾아보시겠어요? 안 찾아보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냐 이거야. 생태학적 실현 사이에서 이제 문학교육학 이제 학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뭐 공학자 이런 말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영영전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영영전 상사동인데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자 어때요? 영역에 대해서 말은 기억나지만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생이 말했다. 사람이 말보다 못하단 말이요. 영영이 말했다. 말은 보고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생이 말했다. 그대가 어찌 다만 사람을 기억하지. 자 어때요? 앞에 방금 봤던 사례 다시 해볼게요. 여기죠? 자 요 부분에다가 A를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논문을 보면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죠. 인용자라고 써있죠? 인용자라고 써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반응이 제일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문제들보다도 워낙 임팩트가 세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3교시 11번 문제를 제일 많이들 이제 끝나시고 나서 저한테 선생님 뭐 장애도 최측전을 이제 가장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그거 하나밖에 적중 안 되냐 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출처가 뭐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조금 하고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야. 이게 출처. 그러니까 대학 특강 가면 이 얘기를 해줘요. 제가 대학 특강 가면 문학이 좀 이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특강을 가면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문법도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문법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의문사 연구자를 많이 얘기했죠. 올해 어땠는가요? 여러분들 의문사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늘 뭐 니들 얘기해요. 내가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거 잘해주는 강사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것들의 가치를 너무 그리고 자 보세요. 뭐 재탕 어쩐다 하신다고 하는데 자 재탕해서 시험에 적중했어요? 안 했어요? 적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탕이라고 하는 가치도 난 늘 새로운 문제 보고 싶어. 뭐 올해는 늘 새로운 문제만 새로운 문제 보시면 이런 거 놓쳤을 텐데 맞잖아요. 만약에 제가 올해 새로운 문제만 계속 했으면 이런 거 놓쳤을 텐데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용인즉슨 이거예요. 이게 장자 논어에 보면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정신사 나와도 죄송한데 자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공자는 마국간에 불이 나자 사람이 상했느냐라고 하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까 비유나 뭐를 하라고 했죠? 인유 이렇게 나와 있었죠?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아까 문제 다시 가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비유나 인유를 통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논어나 장자에 나오는 말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에 추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논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 논의의 핵심은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고 그 문학작품 장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재밌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밥을 먹고 싶은데 공자가 담을 3일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내가 맛있게 라면 먹다가 제가 나한테 왜 저런 얘기하지? 공자가 3일을 굶으면 왜 담을 넘는다고? 자기도 라면 한 그릇 해보고 싶다 이거구나. 야, 너 라면 먹을래? 예. 이거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것 이면에 그 추론을 해서 그 숨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이게 문학교육의 어떤 성격에서 이건 why not? 내가 맨날 수업 시간에 이거든. why not?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지고 욕 엄청 먹었어요. 뭐 선생님 뭐 문제 왜 이렇게 내세요? 박노성 문제는 뭐 추상적 이거 어려워 뭐 온갖 제가 정말 제가 이 문제가 적중돼서 기쁜 게 아니고요. 입증할 수 있어서 제가 기뻐요. 이제 내 말을 앞으로 이제 내 말을 안 듣기만 해봐 아주 그냥 다들. 어?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 이런 성격 갖고 있는데 나는 저는 궁금해요. 만약에 지금 이런 성격 갖고 있는데 이런 성격에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냐는 거야. 어? 내 생각에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성격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해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답 이거다라고 함부로 뱉는 거 아니라고.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좀 보면 어때요? 좀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에 웃기고 있네 너무 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네 뭐 자기가 다 적중했다고 떠드는 거네 뭐 이렇게 이제 좀 그걸 또 삐딱하게 보신다면은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 완전 똑같잖아 이거 이 장면 여기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이건 들러리야. 이거 내가 봤을 때 들러리.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좀 이걸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제 수강생들은 얘를 보자마자 유레카를 외쳤겠죠. 와, 진짜 선생님이 해줬던 그 장면 그대로 나오네 하면서. 요거까지는 눈치를 못 채셨던 것 같아. 제 생각에. 교수님 출제자분께서 요거까지는 눈치를 못 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출제 방식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좋죠. 저한테는 호재고 이게 맞다고 봐요. 제가 고생해서 만든 문제고 고생해서 적중한 거예요. 이거를 무슨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일반적인 서적이나 일반적인 어떤 논의가 아니라 이건 사람을 쫓고 그 사람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교수님들이 지잖아요. 그래서 얻어낸 결과물이지 이건 정말 제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이지 뭐 누가 뭐 저한테 뭐 이거 내준다 뭐 이거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어드바이스 줘가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고생하고 제가 노력해서 찾아낸 컨텐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기분 좋게 현장에서 마주치면 저도 굉장히 보람있고 기분 좋죠.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적중했다 하면 이런 거 갖고 적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사라져야 할 좀 잘못된 관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출처가 이렇다는 거예요. 좀 느낌 오셨어요? 이런 게 상당히 많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좀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 거예요. 그죠? 좀 다시 이제 좀 돌아가 볼게요.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하던 얘기 마저 해야겠죠? 다시 좀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보셨죠? 그러니까 출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원에서도 없어져야 할 홍보 마케팅인데, 뭐 강사 누가 뭐를 잘한다, 뭐 어떤 영역은 누구다, 뭐 문법은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문학은 누구다, 문식성은 누구다, 뭐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고, 저도 되게 그런 게 혐오해요. 그리고 뭐 시험 문제 적중이 뭐가 됐네, 어쨌네, 뭐 어떻게 보면 작품 뭐가 했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교수님들이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그 교수님들을 우리가 너무 무지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다. 교수님들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똑똑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관망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다 알고 계실 거고, 자, 그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설마 그렇게 빗나갈 것이야. 그리고 그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사례들은 바로 그 흔적에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운이 좋게 걸린 거죠. 걸린 건데, 아마 교수님도 보면서 깜짝 야 이것 봐라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영상 보면서 이것 봐라 이거 이렇게까지 해버린다고 뭐 하실 것 같은데, 교수님들께 정말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세상이 몰라져요. 너무 몰라져요. 너무 몰라지고 뭔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막 흘러가요. 교수님들께도 정말 죄송스럽지만 학원가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또 이렇게 하고는 또 학원가를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좀 조금 요즘에 좀 염증이 좀 생겨나요.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라도 좀 시원하게 잘 보고 오셨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분들께서도 이런 상황을 좀 인지하시라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2차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2차 이제 제가 이걸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이러한 시험 상황도 알려드리고 또 이런 정보를 통해서 수험가에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좀 미연에 조금이라도 방지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출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무슨 정답을 얘기하고 무슨 채점을 얘기합니까? 12월 한 달간은 신경 쓰시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감정 소비 안 하시고 정신건강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는요, 제 수업 시연하고 이제 면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면접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또 이것도 얘기할게요. 손쉽게 소비하려면 뭐 학원 그냥 수험가에 나오는 그런 교재들,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교재들이나 아니면은 많이 보시는 거 있잖아요. 한두 권, 세 권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 장학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장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흔히 어떤 지역별로 이제 혁신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어떤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다뤄줄 수 있는 분한테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뭐 혁신학교, 뭐 서울시 혁신학교 뭐 이런 책들 많거든요. 저자들을 좀 보세요. 저자들을 보시면 저자들이 그냥 뭐 솔직히 이런 말씀 좀 죄송한데 그냥 한 평교사이시거나 아니면 학원 강사들보다는 좀 장학 쪽에 몸담고 계셨던, 사실 저도 늘 저의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뭐 얻어 듣는 정보는 있지만 정작 그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요구하면 싫다고 하세요. 왜 내가 학원 가서 그런 걸 해야 되냐. 그래서 도와줄 수 없다. 이게 딱 선을 그으시는데, 그래요. 그런 분들이 진짜 알짜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면접은 최대한 조사를 많이 하셔야 되고, 탁과하고 같이 하셔도 좋아요. 탁과. 그러니까 제 생각에 국어과끼리 하는 건 별로 비추. 그러니까 예체능하고 많이 섞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다른 과목과 같이 협동을 해서 그 시도교육청에 좀 조사도 하시고, 필요한 자료도 초집 좀 하시고, 좀 뭐 서칭해서 좀 그런 혁신학교나 뭐 장학 관련된 책들도 좀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좀 자기 선택적 독서를 좀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겠다고 지금 소비하는 건 제 생각에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막 거울 놓고 연습하거나 뭐 학원에다가 무슨 고사장처럼 꾸며놓고 연습하는 것들은 1월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고, 특히 제 수강생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강생분들은 1월 달에 이제 그 12월 말 정도에서 합격자 발표가 나면, 1차 합격자가 나면 얼른 제 공식 카페.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 제 수강생에 한해서만 전달합니다.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수강생분들은 얼른 제 공식 카페에다가 제 게시판을 만들어 테니까 성함, 연락처, 지역 이렇게 남겨 놓으셔요. 그러면 제가 수합을 해서 줌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 시연은, 면접은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 도와드리고, 수업 시연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금 단연간에 걸쳐서 축적된 노하우나 정보가 있으니까, 특히 경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제가 조금 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지역적으로 내려가면은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2차에서 거의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 쪽으로 가면은 조금 뭔가 투자 대비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뭔가 내가 1차 성적을 2차 성적 뒤집어야겠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근데 경기도나 서울은 그래도 좀 많이 뽑는 지역일수록 좀 응시 인원이 많으면, 그래서 조금은 이제 거기서 점수를 조금 차등화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고, 소수로 뽑는 지역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1차 점수로 그냥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응시한 지역이 좀 응시 인원이 좀 있다. 그러면 2차에다가 좀 투자하는 게 맞고, 응시 인원이 되게 적은 지역이다. 뭐 세종시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되게 적다. 그러면 1차 점수가 아마 크게 무리가 없는 이상 합산 점수가 그대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제 이제까지 경험상 그래요. 그리고 출제를 하는 분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아니세요. 교장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이나 장학사 분들께 이제 조언을 구하셔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어떤 부분을 참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교수님들과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사이에 제가 이제 보면은 간극이 있어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실무자분들을 제가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분들은 실무,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 이제 주체로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평가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평가표라든지 평가 기준표, 그죠? 평가 기준, 채점 기준, 또 예시 답안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에 맞게끔 대답을 하는가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지. 혹시라도 오해하면 안 돼요. 수업 시연을 뭐 기간제를 10년 하셨고 가끔씩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느끼는 건데 학원 강사들하고 기간제 선생님들이 싸워요. 수업 시연 하면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왜 싸우는가 봤더니 수업 시연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 이제 기간제도 오래 했고 수업 못한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는데 또 강사가 막 거기서 뭐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강사도 뭔가 정확한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인상적으로 이렇게 방금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러면 제 생각에는 감정 소비밖에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수업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 예. 수업 시연은 내가 기간제를 하셨든 입시학원에서 오래 근무하셨든 간에 수업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해야 될 것들을 잘해야 돼. 해야 될 것. 수업 시연에서 보여줘야 되고 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예. 그거 요소를 만족하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구상지를 바탕으로 해서 잘 시연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가서 막 퍼포먼스를 되게 화려하게 하고 뭐 예쁘게 하고 막 판서를 막 되게 예쁘게 쓰고 물론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로 실무적으로 평가를 하셨던 분들이나 또 그런 문항적으로 접근해서 좀 우연히 뭐 볼 기회가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업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뭐 퍼포먼스적으로 뭔가 잘하기 위해서 뭔가 시뮬레이션 많이 돌리는 시간 갖지 마시고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활용해서 교육 단어를 어떻게 한 2차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45분 수업이다 하면 2차시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전개 1, 2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가짜죠. 우리가 블록 타임제로 수업을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인위적인 거잖아요. 원래 45분이면 끝내야 될 수업을 90분짜리를 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활동할 전개 1을 하게 하고 전개 2를 하게 하고 심지어 뭐 좀 예전에는 뭐 쓰기 워크숍 같은 거 뭐 쓰기 또 활동 3까지 전개 3까지 하라고 했는데 전개 1, 2, 3을 어떻게 45분 50분에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작되어 있고 인위적인 문제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셔야 돼요. 그거를 뭐 20분 내로 해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뭐 수업을 잘하는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상지에 나와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가, 그거에 대한 모델이나 수업 설계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놓치고 계속 뭐 학원에서 뭐 멋들어지게 이렇게 교실 다 환경 만들어졌잖아요. 뭐 시계까지 갖다 놓고 막 앉아가지고 막 좀 나이 드신 분 한번 초빙해가지고 이분이 뭐 어떤 출신이시다 막 그래서 막 앉아가지고 한번 해봐 발언 뭐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온라인 쪽에 유튜브 쪽에 많이들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참고하는 건 좋아요. 참고하는 건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맹신하고 그대로 그냥 아무런 필터 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전년도든 과거에든 뭐 보통 많이 올라오는 게 뭐 수석했어요 뭐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참고를 하세요. 참고는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런 필터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그냥 내가 외워서 그대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만 그걸 보는, 특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 조심하셔야죠. 여러분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내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들이 다 똑같이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평가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부터 할 거야. 그게 유튜브든 학원 강사든 이 사람은 뭔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는 걸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베껴서 하는구나. 야, 어떻게 하나같이 다 똑같이 하냐? 이러면서 딱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조언 정도는 제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는 하시는 거 좋아. 참고는 하시되 승화하셔라. 승화를 하셔야지 그거를 필터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저 사람이 저걸로 해서 수석했구나. 그래 작년 수석이야. 잘한 거지. 잘한 건데 올해도 그렇게 하면 수석일까? 그 사람처럼 하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는 하되 저 사람이 왜 수석했을까? 이런 건 참고는 하되 나만의 수석 전략을 또 만드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1월 달에 저희 수강생분들은 저한테 빨리 연락을 하시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다른 여타의 선생님들은 또 이 영상에서 또 이것도 정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정보니까 잘 한번 수렴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딱 요 정도만 얘기할까 해요. 요것도 길잖아요. 지금 뭐 앞에 컨텐츠 2개나 제가 찍고 지금 하나 더 찍었는데 요걸 지금 합본해서 올리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얘기하는 건데 요것도 끝까지 다 듣고 뭔가 자기가 이제 수렴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정보화 해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막 건성됐다 에이 뭐 하나만한 얘기네 예? 또 뭐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얘기네 뭐 이렇게 해버리신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전 유튜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쌤바라기잖아. 바라기 역겨웠나? 쌤바라기. 그러니까 뭐 구독 좋아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 정보를 순수하게만 받아들여 줬어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연히 접속하셨든 아니면 제 구독자에서 접속하셨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으니까 제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 들여다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저 편안하게 연말 보내시면서 필요하다면 면접 공부 열심히 하세요. 면접 특히 제 수강생분들은 면접 열심히 하시고 수업 시연은 제가 도와드리면 되니까 면접 좀 열심히 하시고 수업 시연 도와드린다고 했지 제가 짜준다고 한 적은 없어요. 자꾸 저보고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돈 싸질머지고 오셔도 난 안 만들어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아무리 강사하고도 사교육에서 돈 받고 강의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수업 설계까지 미리 다 짜주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몰지각한 짓거리는 하진 않습니다. 이거 상대평가예요. 경쟁이고 그건 부조리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무상으로 합니다. 무상.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을 테니까 도와드리는 마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만 오시지 와가지고 뭐 되네 안 되네 뭐 돈 줬으니까 이거 해달라 뭐 심지어는 막 수업을 짜달라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제발 짜주세요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부모님까지 대동해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사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당부 드리고 이렇게 해서 뭐 2025학년도죠 2024년 연말에 피드백 그리고 뭐 문항 출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문항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네.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또 열심히 안 했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에 대한 조언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괜찮았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합격 소식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어요. 해설 강의는 올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도 중요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는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솔직히 올해 시험 끝났는데 이제 엎질러진 물이에요. 뭐 정답 알아서 뭐하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셨죠 우리 선생님들? 모르는 게 상책이고 그죠?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해. 그러니까 우리 용감해집시다. 그냥 뭐 한번 버텨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무엇보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마지막에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박수 쳐드렸는데 우리 뭐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박수 한번 쳐드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크리스마스 연말 아주 따뜻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고 또 내년에 또 좋은 소식을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